안녕하세요. 대입영어 전문 채널 투쌤영어 송쌤 항쌤입니다. 네, 오늘은 투쌤 토크 두 번째 고1 내신 대비 전략 3부 남녀공학 학교별 내신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난 2부에서는 전년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청주 지역의 남고와 여고 학교별 내신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고1 내신 대비 전략 3부 남녀공학 학교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혹시 지난번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영상 설명란에 각 학교별 시간대를 저희들이 안내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시간대를 참조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다뤄볼 학교는 이제 청원고, 그 다음에 교원대부고, 외고, 서원고, 흥덕고, 사대보고 순이고요. 먼저 그러면 청원고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청원고 시험 범위, 그죠? 네네.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그죠? 차이가 있죠. 네, 청원고는 뭐 기본 패턴은 똑같은데요. 교과서나 뭐 모고,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 가는데 이제 모의고사가 좀 압박이 심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모의고사가 직접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랑 그다음에 재작년 모의고사 3월 거. 근데 2학년 모의고사까지 같이 해서 총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게 모의고사가 3개죠. 반칙인데요? 네, 반칙이죠. 그죠? 2학년 걸 왜 냅니까? 그리고 또 부교재도 또 좀 차이가 네. 있잖아요. 네. 부교재가 개념 있는 부교재잖아요. 개념 있는 부교재요? 네. 그죠? 그죠? 네네. 신사고 컨셉. 네네. 개념 있는 부교재. 네, 거기서도 얼마 정도 나오죠, 이게? 이게 네. 그냥 보통 부교재가 이렇게 한 과당 네. 지문이 한 4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얘는 모의고사예요. 그죠. 모의고사라는 얘기는 한 세트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네. 그게 4개 과입니다. 네. 4개 과면 거의 100문제죠. 책 제목부터 네. 영어 독해 모의고사니까 예. 모의고사 풀세트가 독해 영역만 18번부터 네. 45번까지 다 나오는 예, 이게 거니까. 4세트가 되는 거죠. 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로 치면은 아까 모의고사 외 그 3회 네. 20년 3월 1학년, 네. 21년 3월 1학년, 2학년. 네. 거기다가 또 영어 독해 모의고사 풀세트로 이제 듣기 빼고요. 네네. 그게 4회분. 네네. 총 7회분이죠. 네, 미쳤죠. 네, 이 정도면요. 이게 공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잘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잘 안 가려고 하나요? 네. 네. 이제 뭐 청원고 관계자분들께서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긴 한데 네.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이 영어 내신 준비하는 게 이 정도면요. 그냥 시험 범위를 아예 그냥 없다고 치고 그냥 저기 외부 지문만 외부 지문만 네, 해도 모의고사로 되죠.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참 재미있는 게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중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네. 공부를 했던 아이들도 네. 교과서에서 내가 좀 잘해서 좋은 시험을 봐야겠다 그랬는데 교과서 출제가 2문항입니다. 네. 뭐 하자는 거죠? 그냥 내지 말든가. 이 전체 문항수가 총 28문항에서 네. 교과서가 2문항을 출제를 하면 네. 뭐 거의 뭐 그냥 없다고 봐야죠. 시험 범위는. 요식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과에서 전혀 안 내면 네. 학교 이제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요식행위로 네. 그냥 예의상 네네. 네, 그렇게 출제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이제 문항수 전체적인 어떤 분석은 어떻게 되나요? 문항수요? 네네. 문항수는 지금 보니까 교과서가 2문항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28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8문제 중에서 이제 꼴랑 2문제니까 7%. 7%. 비율로 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 아까 그 3회차, 네. 3회차 모의고사가 총 9문항이니까 32%. 32%요? 그래도 좀 비중이 있네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부교재, 네. 또 개념 있는 부교재, 네. 여기서 15문항이니까 무려 54%고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외부 지문 2문항 나오네요. 외부 지문 부두문항이 또 네네. 들어가는군요. 네.
뭐 하자는 거죠 이거? 예,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예, 그렇죠. 범위가 나와서 학생들 예. 부담되죠 이러면. 네. 그왜 제자 중에 왜 좀 이렇게 초췌한 학생이 있다고? 아,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성우가 네. 가는 아이들이. 네. 근데 준비를 하고 딱 돌아왔는데, 아,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왔는데, 네, 이게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하얘가지고, 네. 제가 너 아수라 백작이냐고 아수라 백자. 예, 그랬던 학생도 있고, 네. 아, 많이 좀 정말 지쳐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그게 이제 피곤해서 생기는 네. 증상이죠. 네, 네. 뭐 그래도 그렇게 경쟁이 심한 학교에서 네. 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그래도 대학 가는 데 있어서는 좀 유리함이 있지 않겠나. 뭐 또 인생에서 한번 해볼 네.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또. 네. 굵게요. 네, 굵게 가면 또 좋죠. 네, 알겠습니다. 뭐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뭐 항상 우리가 공통점이 있죠. 네. 주로 나오는 유형들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잘 나오잖아요. 네네. 뭐 대의 문제하고 네. 뭐 추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빈칸 문제라든가 네. 어휘 추론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간접 쓰기 영역에 해당되는 논리 전개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중심으로 나오는데 합산하니까 28문항 중에 무려 17문항이에요. 예, 17문항이죠. 예. 주관식이 이제 7문항이고요. 네, 7문항이고요. 그럼 이렇다면은 난이도는 네. 엄청 센 거죠. 뭐 난이도를 보면 저도 예. 문제를 문제를 쭉 살펴보니까 네. 뭐 무난히 뭐 A 그룹. 에이, 아. 설마 A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2 플러스까지는 가지 않을까. 한우 1등급? 네, 한우 1등급은. 네. 그러니까 청주시내에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예, 이 학교가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를 보이지 않을까, 네, 난이도를 맞습니다.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 밖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일단 뭐 주관식 영역에서 네. 뭐 조건화된 영작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뭐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데 그 문항이 7문항 중에 6문항이 출제가 돼서 거의 주관식 서술형도 난이도 면에서는 뭐 최상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부교재 출제율이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단은 객관식 영역에서도 문제를 접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결국 우리 고등학교 들어오려면은 중학교 때 미리 많이 해놔라. 많이 해놔라. 예. 그럼 결국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애들이 그렇죠. 유리하잖아요. 아, 그렇죠. 항상. 네. 예. 네. 거기다 외부 지문을 통해서 또 변별력도 확보하고 네. 또 서술형 7문항으로 또 변별력 확보하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이 학교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내면 네. 이 등급을 확실하게 구별하기가 어렵지 어렵죠. 않겠나. 네, 어렵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네. 이제 이렇게 내시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뭐 일단 자부심은 있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일단 중학교 때 그래도 나름 에이스 측에 속하는 아이들만 모아놓은 건데 네, 네, 네. 그냥 대충 시험 문제 냈다가는 뭐 선생님들도 힘들고 뭐 아이들은 그냥 거저먹기식으로 그냥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난이도를 높이신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언급을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이제 지문이 좀 네네. 긴 편이잖아요. 네, 길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긴 편이고 또 그 컨셉이 교재 자체가 1학년 난이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문 자체도 길고요. 또 지문 난이도도 어려운 편이라서 아마 시간에 대한 압박. 네, 실제로 지도해 보시면 학생들이 네, 문제를 검토할 시간 없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읽고 들어가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애들이 내용을 다 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뭐 글쎄요. 그 대비하는 방법은 뭐 크게 그쪽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내용을 먼저 다 알고요. 그러니까 지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요. 그죠. 시험을 보고 나오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어느 부분을 선생님이 캐치해서 내실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과의 어떤 수싸움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거의 뭐 그래도 선생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내시는 부분은 이제
주요한 부분이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주제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잡아서 평상시에 공부를 해놓으면 크게 뭐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고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네네. 좀 준비를 미리 이제 청원고등학교의 내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 정보를 알고 네네. 또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좀 파악한 후에 네. 그럼 청고를 가고자 한다면 영어를 사실 중학교 때부터 그렇죠. 좀 맞춤형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지 중학교 때 나는 내신 성적이 좋고 뭐 좀 공부를 좀 한다고 해서 청원고를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는 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청고 뭐 이 정도면 청원고는 뭐 말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네. 뭐 시간 관계상 네네. 이제 다음 기회에 좀 네.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해보고요. 네. 그 다음 교원대 부설 고등학교죠. 네. 이 학교는 시험 범위가 네. 보니까 교과서 네. 역시 항상 뭐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네. 이건 공통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역시 전년도 네. 그러니까 뭐 당해년도 직전 3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전년도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로 이제 포함시켰고요. 그래서 두 회 차의 이제 모의고사 네. 지문이 나오네요. 그리고 부교재로 올림포스. 올림포스. 네, 올림포스는 이제 여러 학교들이 부교재로 많이 채택하죠. 거의 뭐 1학년 학생들은 많이 채택하는 교재죠. 네, 뭐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채택을 하는 교재인데 여기서도 총 4개 과를 시험 범위로 네. 포함시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교원대 부설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특이할 점이 주관식 서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항수를 보면 총 36문항. 아마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데 30문항 중에 서술형이 몇 문항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 네? 거의 대부분 보면 한 6, 7? 아니 일단 여기도 사실 좀 크레이지합니다. 그죠? 크레이지. 네. 아니 그러니까 문항수가 우리가 고등학교들을 분석을 해보면 보통 가장 적은 학교는 최소 25개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아봐야 28개 정도. 28개 정도 되죠. 근데 이 학교는 36.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36. 이거는 시간 내에 불가능할 거예요. 네. 36인데 서술형이 16문항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많이 웃고 있는 이유가 이게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영상을 혹시라도 시청하는 이제 교원대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재학 중인 학생들은 아니 되게 심각한 얘기를 왜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죠. 한 가지 더 어이없는 거 말씀드리면 이렇게 36문항이죠. 36문항인데 읽어야 되는 지문이 35지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기 교원대부고 학생들한테는 어디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돼요.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요. 그러니까 청원고나 교원대부고를 지망하는 하려는 학생들은 결국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속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중3 졸업할 때 일단 어쨌든 뭐 스카이를 가려면 영어는 고3 과정까지 끝내고 가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속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신 1등급을 차지하는 아이들 분석해 보면 대체로 보면은 고1 모의고사는 거의 100점에 수렴하고 그렇죠. 그리고 고3 거를 보게 한다 할지라도 거의 1등급이나 뭐 2등급 80점 이상은 나오죠. 그렇죠. 아이들이요. 고3을 봐도 1, 2등급이 나오는 아이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뭐 교육부에서 그 화두가 있잖아요. 선행 교육 금지. 선행 교육 금지. 근데 뭐 그 현실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내신 변별력을 위해서 이렇게 출제하시는 건 이해는 하죠. 근데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선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해보면
다른 과목들은 이제 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고1 수학, 고2 수학 나뉘어져 있는데 영어는 고1, 고2, 고3 영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네. 사실은 좀 모호하죠. 없다고 봐야죠. 예, 모호하죠. 네.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에는 뭐 토플 공부하는 친구들도 네, 있고 네. 뭐 탭스니 뭐 네. 토익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는 네. 그 학생들이 그런 걸 선행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 관심사, 자신이 목표로 하는 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볼 때는 그거는 상당히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우리나라 영어 교육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는 아닌데 네네. 잠깐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 영어 자체가 사실 그 교과서 네. 교과서 기준으로 치면 학년별 이제 그 언어 목표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어휘수라든가 또는 문장수 네. 또는 문장의 길이, 네.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세분하게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한 학생, 한 개인의 학생이 네. 그런 우리 주변에선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교과서는 진짜 너무 쉬워서. 네. 근데 자신의 어떤 학습, 어떤 성취, 욕구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아 그럼요. 중1인데 고3 모의고사 푸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재밌다는데요. 네, 그게 재밌다고요. 네. 할 말 그럼 없죠. 그거를 선행으로 과연 봐야 될까? 본인의 취미 생활로 봐야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럼 앞으로 우리는 중학교 학생들이 고3 거를 만약에 공부한다. 예. 그럼 이거는 취미생활이다. 개인의 취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원대 부설고등학교도 뭐 네. 선생님께서도 난이도 그룹은 어디로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뭐 당연히 A죠. 네. 네. 거기도 소고기?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요. 예? 여기도 뭐 1등급 한우잖아요. 1등급 한우. 아니 이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36개의 문제를 출제하고 네. 그중에 서술형을 무려 16개를 출제하는 학교. 네. 서술형 네. 16문제 중에요. 네. 탭스형 문제가 또 6문제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이거 저희도 문제 풀면은 이거 50분 안에 못 풀 것 같은데. 그렇죠. 공부를 안 하고 보면은 그렇죠. 예, 다 읽어야 되니까요, 네, 저희들도요. 네. 네. 야, 이거 전국에서도 거의 이게 유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전국 최고. 예, 교원대부고 영어 내신 전국 최고. 최고. 알겠습니다. 네, 네. 뭐, 교원대 보고도 이 정도만 할까요? 네. 예, 뭐 주요 특징들은 비슷합니다. 그죠? 네네.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변형 유형이 뭐죠? 변형 유형이요. 예. 추론 유형입니다. 예. 예. 추론 유형이 이제 그 총 7문제 네. 나오죠. 이제 객관식 20문제 중에서 이제 7문제를 출제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입학 영역과 또 논리전개 영역. 그러니까 요 세 영역을 합치면 총 이제 15문항. 그러니까 20문항 중에 15문항이면 거의 다죠. 그죠. 객관식 20개 중에서 네. 15개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네. 내신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교과서를 이제 내신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네. 어떤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네. 이거를 알고 공부하시면 네네.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학습 대비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면 이 교원대 부설고등학교는 그 어법 유형을 낼 때 네. 기본적인 어떤 수능의 어떤 유형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수능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박스형으로 해서 네. 고르는 거나 네. 아니면 이제 밑줄 네. 해서 하는데 이 교원대 부설은 탭스 유형을 좀 따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탭스를 접해보신 학생들은 알겠지만 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탭스형 문제는 밑줄도 없습니다. 네. 그냥 문장 전체에다가 번호를 쳐놓고 문장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좀 해놔야지만 그렇죠. 문제를 풀 수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유형은 잘 접해보진 않아서 근데 옛날에 구유형 때는 탭스 수업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그 당시 옛날에는 이제 그 탭스에 대한 수요가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어법 파트에 그래머 파트에 이제 뒷부분 마지막 쪽에 보면은 지문 통으로 주고 네. 거기서 이제 어법상 오류 고르는 거, 오류 고르는 거, 네. 그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크레이지합니다. 네, 크레이지하죠. 그럼 난이도를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그 특 A. 한우보다 더 위인가요? 글쎄요. 뭐 등급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아, 등급을요? 1등급을. 네. A 위를 뭐라고? A 뿔도 아니고 A 뿔뿔도 아니고. S급. 아 S 클래스? S 클래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S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시간 내에 다 풀기 어렵다. 네. 그럼 다음 학교로 바로 다음 학교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학교는 이제 청주 외국어 고등학교. 네. 네. 청주 시내에 있는 이제 몇 안 되는 특목고 중에 네. 하나죠. 딱 특목고 2개 있잖아요. 네. 과거하고 네. 외국인데. 네. 네. 좀 분발을 하긴 해야 되는. 분발해야 되는 좀 네. 학교죠. 근데 최근에 서울대도 배출하고 네. 상당히 학교 위상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많이 좀 변하려고 노력을 좀 하시는 학교이긴 한데 네.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청주 시내에 있는 충북에 있는 외고를 좀 끌어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움은 있는데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럼요. 네.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또 네. 지원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외고는 어떤 출제 범위나 이런 건 어떤가요? 출제 범위가 여기는 이제 출제 범위만 놓고 보면은 네. 사실은 보통 우리가 저희가 난이도 그룹을 이제 뭐 C 정도로 이렇게 분류하는 학교들 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시험 범위가 노멀하게 나오잖아요. 네. 스탠다하게. 네. 네. 그래서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네. 꼴랑 2개만 이렇게 범위로 출제를 하시는데 외고는 이제 범위 자체는 그렇게 스탠다하게 교과서하고 모의고사만 교과서하고 모의고사만요? 출제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마다. 그렇죠. 어떤 때는 프린트, 보충 프린트 같은 것도 내시고 네네.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 학교는 그리고 이제 뭐 출제 비중이 네. 교과서가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난이도 그룹을 C를 줘야 될까? 그건 아니죠. 왜요? 네, 문제 유형 자체가요. 네네. 수능 유형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이 적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자료에도 네. 별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네네. 네, 별 표시를 해놓은 이 유형들은 수능 유형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학교 특이하게 대화문, 네. 대화문을 또 빈칸으로 제시해서 네. 2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법도 내신 유형으로 뭐 단문 주어주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본문에 뭐 대시 접속사 대시나 관계대명사 대시 있으면 거기에 밑줄을 치고 이제 다음 문장 중 밑줄 친 대세 쓰임새가 본문과 일치하는 걸 찾으시오.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것을 찾으시오.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되고 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일반 고등학교의 그 변형, 그 수능 유형으로 거의 변형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학교는 수능 유형으로 변형되는 비율보다 네. 외고 고유의 그런 유형으로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네네. C나 B를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A 주기도 애매하고요. 네, 그래서 좀 어중뛰죠. 어중뛰네요. 네,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범위는 C인데요. 네네. 근데 특이하게도 문제 유형 자체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상당히 특이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는 한글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여기는 영어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 영어 지문이 상당히 혼동되게끔 문제를 출제하셔서 문제 자체를 약간 꽈놓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A는 좀 힘들지만 뭐 네. B뿔 정도 또는 A 마이너 또는 B뿔 B뿔이나 A 마이너스요? 그 정도를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이한 문제가 또 있네요. 어떤 문제죠? 인구수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시된 지문에서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인구수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네. 뭐 소비량에 관련된 언급이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계산식을 세워서 네. 호주 인구수를 계산하는 그런 특이한 문제들도 막 나옵니다. 이게 외고 유형이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런 게 외고 유형이죠. 네. 그러니까 외고기 때문에 외고 유형의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된다. 네, 그래서 난이도는 C로 보이나 막상 문제 풀어보면 C는 주기 어렵고요. 네. B 정도 또는 B뿔 정도. 예, B뿔이요? 네. 그렇게 보시면 B뿔만 해도
선생님들께서 좀 신경 써서 출제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니 그래도 외고니까요. 아, 그렇죠. 네.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도는 아니고 네. 외고잖아요. 외고니까. 네. 청주율의 외고니까. 네. 네. 당연히 문제를 좀 까다롭게 출제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학교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잠깐만요. 아, 그래? 네, 또 한 가지가 네.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왜냐면 이게 외고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그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네. 뭐 영어과는 없어졌고 네. 지금은 이제 영어과는 기본으로 가면서 영어 프랑스학과, 네네. 뭐 영어 독일학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이게 영어 같은 과목은 네. 공통 과목이라서 그 학과별로 이렇게 내신을 따로 산출하지는 않고요. 네. 영어는 그러면 전체. 그렇죠. 예, 예. 그 국영수는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이라서 네.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교생 그러니까 학년 전체 학생들로 네. 이제 내신 산출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공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탐구의 선택 과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네. 선택한 학생들로 이제 내신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적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인원수가 적죠. 예. 그래서 내신 따기가 좀 쉽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예.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네. 다음 이제 서원고등학교를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과서나 모고 이것도 굉장히 노멀한 것 같네요. 시험 범위나 이런 부분은 네. 예, 노멀한 것 같고 문항수도 25문항인가요? 네, 네. 네, 25문항. 그래서 객관식이 20문항, 네. 서술형이 5문항. 네. 그래서 노멀한 것 같은데 우리 송생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예, 여기도 뭐 교과서 2개 과하고 그죠? 네, 이제 직접 모의고사 3모에서 출제가 되는데 네, 뭐 이제 시험 범위 자체는 이제 좀 수월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또 교과서에서 60%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체감 난이도는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난이도 그룹 자체를 저는 C로 평가를 했는데 네. 저희 학원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서울인데 좀 그렇게 하면 네. 위치를 죄송합니다. 네, 편집해 주세요. 네, 네. 네,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서원고는 이제 C라고 해도 네. 이제 학생들이나 학교 관계자는 오해를 하지 마실 게 서원고 정책이잖아요. 네. 정책이고 그리고 여기가 해마다 보면은 뭐 작년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최근 뭐 5개년만 뭐 놓고 봐도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그런 비슷한 출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그런 얘기하죠. 이제 서원고 학생들한테는 야 내신 이거 못 보면 안 돼. 제가 내신 무조건 잘 봐야 된다. 내신 잘 봐야 된다. 야, 이거 기본적으로 8점대는 맞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네. 네. 뻔할 뻔자가 나옵니다. 뻔할 뻔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단원별로 네네. 랭귀지 포커스 있잖아요. 네네. 언어 학습 목표. 네. 그게 대부분 다 출제가 돼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런 구문이 네네. 뭐 예를 들어서 핵심 편이다. 그러면 네네. 그게 반드시 나옵니다. 그 과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네. 봐야 되는 표현은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뭐 사실은 뭐 언어 목표로 보면은 특히 이제 문법이나 구문적인 목표는 사실 2개씩 거의 있는데 네네. 그럼 2개 가면 4개지 않습니까? 네네. 4개가 다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니시는 학생들은 네. 우리 송쌤 말 잘 들으시고 네. 필히 그 부분은 공부를 해 놓으셔야겠네요.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5년간 그랬다면은 아니 또 비슷하지 않으실까요? 저기 지난주에 중앙여고인가? 네네. 네, 중앙여고가 최신에 이제 업데이트된 그 정보가 있는데 네. 난이도 그룹을 좀 낮게 했잖아요. 네네. 근데 중앙여고 학생들에 따르면 이제 선생님이 3분 중에 네. 2분이 교체가 되셔서 영어 선생님이요? 네, 교체가 되셔서 근데 그 교체되신 분들이 어떤 분이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툭불 학교에서 오신 분 아닌가요? 네, 회사 맞잖아요. 네. 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어렵게 공부시키는 네. 학교에서 오신 분하고 또 한 분은 고3. 참. 보통 고3 담임하셨던 분들이 네. 그래도 이제 자부심이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야, 그래서 경고를 했답니다. 야, 어렵게 낼 거니까 네. 단단히 준비해. 아, 네. 단디해라. 단디해. 그렇게 네네. 예, 경고를 미리 했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방송이라서 좀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학생들은 되게 심각해요. 이번에 그 시험 범위를 보니까 네. 아 정말 마음 다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그죠? 예. 네. 범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업데이트된 거니까. 모의고사가 네. 거의 지문이 4개년 네. 지문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작년, 재작년, 그다음에 3년 전, 네. 4년 전 것까지 네, 네, 네. 예, 거기서 다 내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그거 받아보고서 네. 좀 많이 놀랐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선생님이 또 뭘 달아놓으셨던데 네. 공부 안 하고 후회하지 말라고 그런 말까지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이거 대박입니다. 보통 그런 언급은 안 하시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제 공문 네. 형식으로 이제 시험범위 공문은 아닌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시험범위 네, 출제 이제 하는 거. 예, 프린트해서 주시는데 거기다 그 언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단디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네. 그 우리 제자들은 걱정이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걱정이 왜냐면 없죠. 이거를 수업을 하려면은 네. 수업 시간에 모든 지문을 다뤄줘야 되는데 네. 지문이 뭐 3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언제 준비합니까? 네. 네, 그래도 우리는 다행인 게 모든 영상들을 강의 영상들 다 찍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걱정 없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학생들이 다 봐야죠. 예, 검사도 해야죠. 검사도 해야죠. 보기만 해라 하면 안 되고 아, 그렇죠. 네, 네.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서원고등학교 아까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났는데 네, 네. 어디서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난 거죠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리고 서원고도 뭐 문제 유형은 근데 서원고 문제 유형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어법이 또 네, 많이 출제가 됐죠. 네, 이 정도 총- 많이 출제가 된 네, 거죠. 굉장히 많이 출제된 건데 객관식 20문제에서 어법 영역이 이제 내문항 네. 그리고 내용 일치가 내문항 네.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이제 8문항이면은 네. 이제 학생들이 접근할 때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많이 내는 그 대입학, 추론 영역, 논리전개 영역 이 부분이 총 11문항가 반 정도 냈네요. 반 역시 정도. 뭐 많이 나오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특이점은 그래도 어법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그 남고 다룰 때 네. 그 난이도 C로 줬던 학교들이 한 두 학교 정도 있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학교들도 보면은 네. 어법이 네. 좀 많이 출제가 됐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법은 이제 중위권 학생들은 네. 중위권이나 이제 그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어법은 항상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네. 하위권 아들한테는 어렵죠. 네. 상위권 학생들이야 뭐 어법은 그렇게 걱정 안 되는 유형이긴 한데, 그죠? 네. 자, 그다음 학교로 이제 넘어가 보죠. 진행해볼게요. 네. 네. 그다음 학교는 이제 흥덕고등학교입니다. 네, 흥덕고등학교. 네, 흥덕고등학교는 여기도 이제 공통적으로 그죠? 네. 범위를 좀 말씀드리면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네. 기본 출제가 되는데 여기도 시험 범위가 좀 많은 편인데요. 시험 범위가 좀 많죠. 네. 네. 보니까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네요. 네. 그죠? 20년? 3월. 예, 20년 3월. 그러니까 네. 작년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니까요. 네네. 작년 21년 3월 것이 1학년 것만 안 나고 또 여기도? 여기도 2학년 것도 냈죠. 네, 2학년 거 냈네요. 네. 어우,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흥덕고등학교도 모고는 좀 선생님들께서 많이 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회분이 났네요. 네, 네. 부교재도 있잖아요. 네, 부교재도 있죠. 네, 네, 부교재가- 부교재가 이제 올림포스. 네, 올림포스. 역시 베스트셀러. 네. 그 올림포스도 4개 강 정도를 출제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문수가 여기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서술형은 없습니다. 총 24문항인데 네, 네. 서술형은 없고 네. 이 학교의 특이한 점은 이제 333. 333? 네. 337은 제가 익숙한데. 네. 참 비율을 좋아하시는 네. 선생님이신지 네, 네. 교과서에서 8문항, 모고에서 8문항, 네, 네.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 8문항. 그래서 아주 균형 잡힌 네. 아주 조화로운 문제를 출제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상당히 FM이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규칙이라든가 네, 네. 매사의 이제 삶 자체가 네. FM이시지 않을까. 네.
삶 자체가. 네, 삶 아주 자체가. 네. 왜냐면 이제 비유를 좋아하시니까. 아, 네, 그렇죠. 이런 분이 또 공정하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특이사항이 또 있나요? 투기사항은 뭐 크게는 없고요. 이 뭐 흥덕고등학교는 뭐 저희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주요한 그 세 영역, 네. 뭐 그 영역에서 거의 뭐 16문제 정도 출제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업법 영역이 또 여기도 좀 5문항 정도 많은 나오는, 편이네요. 예, 많은 편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 객관식 출제 유형에서는 이제 빈칸 추론이 총 7문항, 물론 이제 제일 많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업법하고 대의가 이제 각각 5문항씩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아까 우리 송생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이제 업법 네. 부분이 좀 어렵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죠. 예. 그럼 난이도를 평가하신다면? 난이도 물론 이제 균형 잡힌 333이셨지만 그래도 저도 C 그룹 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문제 자체는? 네. 네. 근데 일단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시험 범위가 네. 큰 면이 있고, 네. 그리고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 내용 일치 문제도 네. 선택지 영어 네, 선택지를 영문으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게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그 난이도를 별 3개로 본다면 이제 별 2개 정도로 볼 텐데, 전체적으로 24문항 중에서 별 2개가 들어가 있는 문항이 한 4문항 정도?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범위는 많았으나 네. 그 문제 자체는 난이도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보면 네. 난이도는 높지 않다. 네,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아, 그래서 C를 주시는구나. 그렇죠. 네. 네. 서운할 것 같은데요. 여기 서운하신가요? 선생님께서 네? 나름 FM이시고 네네. 공정한 걸 좋아하시는데 네. 왜 C를 주냐? 이거 불공정하다. 이거 항의 댓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뭐 객관적으로 저희 말씀드리는 거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고등학교인가요? 네. 마지막 고등학교. 드디어 저희가 네. 3부에 걸쳐서 청주시 고등학교 13개 학교 네. 대단원의 막을 이제 곧 앞두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자, 한번 사대보고 아주 천철살인의 어떤 정신으로 한번 분석해 네네네. 주시죠. 네. 사대부고는 이제 시험 범위는 아주 무난합니다. 네, 네. 교과서 네. 이제 2개가와 이제 모의고사, 네. 직접 모의고사 하나. 네. 그래서 시험 범위는 크게 부담은 없었다. 네, 네, 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항도 교과서에서 12문항으로 46%,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14문항으로 이제 54%. 뭐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그리고 문항 수는 총 26문항. 26문항에서 객관식 20문항, 네. 그다음에 서술형은 이제 6문항 정도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평이하다. 네, 이게 평이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쉽지는 않네요, 그죠? 네. 뭐 그렇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 아니면 쉽다 아주 이거보다는 쉽다도 아주 아니고. 그냥 평이한 부분인 거죠. 아, 네. 그냥 뭐 그러면 보통이네. 네, 보통. 네. 꽃배기도 아니고. 아, 네, 보통이죠. 보통이네. 네. 좀 아쉽죠. 보통은. 네. 뭐또 올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문제 유형은 좀 어떤가요? 유형 뭐 여기도 보니까 네네. 여기에 이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문제형의 특징이 있네요. 아, 특징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그 논리 전개, 네. 그러니까 간접 쓰기 영역이 네. 객관식 같은 경우는 20문제 중에 6문제로 아, 네. 비중이 가장 크네요. 보통 보면은 추론 영역이 많이 나오던데 네. 이 학교는 논리 전개 부분을 좀 많이 주제를 하셨네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저기 상당히 이분은 아니구나. 제가 착각했네요. 아까 네. 흥덕고 흥덕고 선생님께서 분, 네. 비율이 주셨는데 네. 착각을 했고요. 어쨌든 어쨌든 6문제가 났고요. 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서술형이 좀 특이하네요. 서술형이 좀 네. 특이한가요? 네. 예, 거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조건형작, 네. 어순배열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로 단골 유형인데 그렇죠. 네. 여기는 기타 유형들이 좀 출제가 됩니다. 기타 유형이 있네요. 네. 그래서 지칭 내용을 물어보는. 아,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지문 속에서 그 이제 밑줄 치는 어떤 네네. 지시어가 있는데 그 지시어가 가리키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더 타임 렉이라는 네. 그런 그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단어를 우리말로
이것이 가리키는 바. 음. 네, 지문 속에서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우리말로 어떤 내용인지를 네네.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서술하는. 우리말로 서술? 영어로 서술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저는 영어로 서술하는 줄 알았는데. 영어로 서술하면 굉장히 그렇죠. 네. 근데 우리말로 서술하라. 우리말로 서술? 예. 급당황했습니다. 네. 진짜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이게 나왔었고요. 네. 그 지칭 내용이 한 2문제 나왔네요. 그래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거 뭐 중학교 내신인가요? 문장 전환. 문장 전환이요? 예. 가정법 과거 완료를 활용해서 네. 문장을 바꿔라. 이런 문제가 그럼 평서문을 주고서 가정법으로. 그렇죠. 네. 우리 보통 왜 평서문을 왜 가정법으로 전환하는 게 중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됐네요. 그래요? 그럼 중학교 때 조금 공부를 하셨던 친구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는 풀었겠네요, 그죠? 네. 뭐 중학교 때 워낙 그거 많이 했잖아요. 직설법, 가정법 바꾸는 거. 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난이도는 글쎄요, C를 줘야 될까, B를 줘야 될까 좀 헷갈리긴 하네요. 뭐 B- C풀 이 정도는 괜찮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서술형이 6문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범위 자체는 크진 않는데 네네. 특이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법도 내신형으로 좀 출제가 여기도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부설고등학교다 보니까 네네.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죠? 조금 뭐 이렇게 다른 학교하고는 좀 차별화된 문제 이런 걸 좀 내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사대부고가 이렇게 출제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내신 따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근데 여기가 인원수가 적잖아요. 인원수가 적으니까. 네. 여기가 몇 명이더라? 까먹었네. 한 120, 100? 한 학년당 한 120명에서 130명 정도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삐끗해서 실수 한 번 하면 이제 내신이 확 바뀌는 그런 학교죠 여기가.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내신 비율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300명이 만약에 있다면 12등까지가 1등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뭐 120명이라고 치면 그러면 4% 계산을 하시면 한 5등 정도, 5등까지만 1등급이니까 사실 그 과목별로 내신 따기가 쉽진 않지 않을까. 오늘 소개해드린 학교 중에 인원수 적은 학교들이 꽤 있네요. 그렇죠. 일단 뭐 4대 부고가 이제 인원수가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원대 부설 학교가 거기가 한 110명 정도죠. 한 학년당. 가장 적네요. 네. 그래서 4등 넘어가면 이제 1등급 안 나오죠. 그리고 외고죠. 그죠? 그 부분이니까 내신 따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다. 오늘은 남녀공학 그 특집이라서 그 이제 남녀공학 중심으로 하긴 했는데 그 이제 뭐 자율형 공립고에 해당되는 청운고하고 교원대부고 그리고 우리 또 충북에서 문과 쪽 유일한 특목고 청주외고 이런 또 이제 다른 또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이제 남녀공학 학교를 다뤘는데 좀 주목할 점이 인원수가 적은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해서 우리 13개 고등학교 분석은 좀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청주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다루기에는 좀 저희들도 좀 너무 시간적인 부분도 좀 적고 그리고 자료가 그렇게 또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한 13개 학교만을 다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저희 무심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 강남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지역 부분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들이 다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위쪽 부분으로만 다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뭐. 제자들이 여기에만 있으니까. 다 이쪽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3부에 걸쳐서 청주 지역 내신의 일반적 특징과 총 13개 고등학교의 학교별 내신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여러 학교의 내신 특징을 짧은 시간 동안 한꺼번에 담아서 전해드리기에는 전달 내용의 심도 면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별 내신 특징을 이제 차후에는 이제 학교별로 따로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게 네. 이제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이제 다가오니까 네. 끝나고 나면 학교별로 한번 내신 특징을 영상을 다시 한번 또 네. 촬영해볼 이제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죠? 그렇죠. 분석하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 영상은 이번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그 고1, 고2 모의고사 지문이 어떻게 출제될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중간고사 잘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셈 토크 두 번째 고1 내신 대비 전략과 학교별 특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